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월드아이를 진행하는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 이현우 기자입니다. 오늘만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소정섭 에디터께서 부재 중이셔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이 평소보다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월드아이 시간 주제는 유럽의 징병제 부활 문제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 메르츠 차기 총리가 징병제 부활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유럽 전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이제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징병제를 운영 중인 국가는 9개 국가만 남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 방위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 자꾸 나오면서 징병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유럽의 젊은이들은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유럽의 징병제 부활 문제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단 유럽에서 왜 징병제가 다시 부활돼야 하냐, 이런 논란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러시아와의 전력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전력 비교가 나온 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온 표는 유럽의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집계한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핵탄두 개수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제 왼쪽부터 뭐 실전 배치된 거, 뭐 저장된 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맨 오른쪽에 나온 전부 다 합친 개수를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러시아가 이제 5,88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 5,244개, 중국이 410개, 그 다음에 프랑스가 290개, 영국이 225개로 나와 있죠. 이 수치대로라면은 만약에 미국 해구산이 유럽에서 빠진다고 가정할 때 프랑스와 영국이 가진 핵무기 개수를 합친 515개를 가지고 러시아가 가진 5,889개를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핵전력을 제외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군사 강국들의 실제 이제 상비군 전력도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유럽 전체 군대를 다 합쳐도 이제 아마 147만 명 정도 된다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전체 상비군 숫자는 1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일단 단순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은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유럽의 군대는 이게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수십 개 국가의 병력을 단순 합친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 150만에 달하는 병력으로 통합작전을 펼 수 있는데 유럽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쪼개보면은 유럽 군대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유럽 강국, 군사 강국으로 알고 있는 이제 프랑스의 경우 현재 20만 정도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이 한 18만 명, 독일이 한 14만에서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들 세 개 국가의 병력을 다 합쳐야 우리나라 전체 전력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른 유럽 국가를 침공했을 때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유사시에 미국이 아예 유럽을 돕지 않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징병제를 부활을 시키고 병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유럽이 워낙 오랫동안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많은 나라들이 기존 상비군도 많이 해산을 했던 상황인데 이 징병제 부활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군대에 가야 할 유럽의 청년들은 이 징병제 부활에 굉장히 인식이 안 좋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독일에서 이제 올레 니모엔이란 27살의 이제 팟캐스터이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란 사람이 나는 왜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는가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전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는 이제 외국에 점령당하는 게 뭐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을 책에 담아가지고 굉장히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과연 유럽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싸울 것인가, 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에서도 2023년 입대했던 남녀 군인 1만 8천여 명 중에
25% 정도가 6개월 내에 군을 관뒀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숫자도 거의 지금 3,000명에 달해서 2021년 대비 15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유럽은 호전적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전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유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같은 비서구권 국가들이 훨씬 호전적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계획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도 아마 유럽에서만 병력을 모집해서는 이제 구성이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란 규모는 20만 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아마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도 겨우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군 징집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징병이 아마 힘들 것이고, 대부분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용병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방위 문제는, 이 유럽 국가들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유럽 안보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가 이 유럽 안보에 책임을 지는 대신에 유럽 연합에 가입을 시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두고서 이제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격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를 비롯해서 동유럽 국가들은 튀르키예와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었고, 또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비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42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랑 독일 전체의 전력을 합친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비롯해서 유럽 안보에 보다 큰 역할을 맡는 대신에 우리도 EU에 가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만약에 튀르키예가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방위비 증강 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EU의 보조금을 또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리스를 비롯해서 발칸반도 내 국가 대부분은 튀르키예 EU 가입을 정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튀르키예의 전신 국가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리스를 비롯해 발칸반도 전역을 수백 년간 점령했던 과거의 역사적 원한이 상당히 깊기 때문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튀르키예가 EU에 들어오면 자기네들 아예 탈퇴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죠. 또한 튀르키예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에서 좀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친러 성향이 강한 지금 에르도안 정부가 대러 제재에 동참도 안 해왔고, 또 오히려 휴전 중재에 나서왔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튀르키예 군이 우크라 평화 유지군 대다수를 차지하고 유럽 안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유사시에 과연 이 나라가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안보상 불안감이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평화시 국가들까지도 이제 징병제를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나, 그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미 기존의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던 국가들은 군 복무 기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여성 징병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 이제 유럽의 징병제 문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의 일로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기조도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 상황도 이제 유럽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유럽의 징병제 부활 문제도 결국에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병력 숫자를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여성 징병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마스와 교전을 벌일 때 이제 여성 징병제를 이미 하고 있었던 국가였는데도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하마스의 기습작전 전에 국경에 배치됐던 여성 군인들이 하마스가 불안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군부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묵살을 했다가 이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성 군인들을 그냥
뽑아서 배치만 한다고 이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얼마나 더 잘 통합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 정치권도 뭐 유럽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이 징병제 변화에 맞춰서 아마 적절한 해결책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월드아이 마치겠습니다.